70대, 80대 분들이 확대 수술을 할까? 있습니다. 왜 할까요? 성관계 시 만족도를 더 높이고 싶어서 하십니다. 실제로 70, 80대 분들 성생활 활발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70, 80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생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었다고 성생활 안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70대, 80대 되셔도 성생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운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보시기에 의학적으로 정력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력이란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사정 능력, 발기 능력, 이와 같은 모든 성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발기 능력 같은 경우는 혈관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발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정액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정 능력 저하, 발기 능력 저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사정 능력 저하, 발기 능력 저하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력 저하도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어꼬리, 뱀탕 이런 보양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이 진짜로 남성 기능을 확 끌어올려 주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의미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 건지 실제로 거기에는 성분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다 그러죠. 동남아에 어디 가가지고 곰 쓸개도 먹고 발바닥도 먹고 막 그런 거 했다고 하죠. 그거 왜 그랬겠어요? 다 이게 무슨 정력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정말로 좋은지는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효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장어 꼬리든 뭐 뱀탕이든 이런 걸 이제 먹었을 때 정말로 이제 정력이 좋아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영양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면서 발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정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정력이 떨어졌다 한번 생각이 드시면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 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반응이 안 오면 나 진짜 끝난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력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린가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초기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에 대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아침에 어떠세요? 새벽에 어떠세요?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전에 뭐 20, 30대 생각해 볼게요. 그때 되면은 어때요? 그냥 아침에 되면은 뿔뚝뿔뚝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텐트 친다고 표현하죠. 돼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됐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예전에 20, 30대처럼 그게 될까요? 물론 되시는 분도 있지만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발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에 초기 증상으로 오는 게 아침 발기, 새벽 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발기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발기부전, 정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관리만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정력, 성기능, 사정기능은 이제 노화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개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은요,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기능이 좋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정기능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발기기능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기능 말씀드렸던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가능하고요, 발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형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기본적으로 세포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은경이
크기가 이전보다는 작아진 것 같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사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경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로 인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게 되면 당연히 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정도 더 빨라지게 되고요. 자신감도 떨어지니까 중간에 발기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성생활에 악순환을 미치게 되는데 개선을 해줄 수 있죠. 음경 확대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작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요, 음경 확대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음경 확대술이라는 게 있나? 할 정도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20대 분들도 많이 해요. 20대 분들 어떠냐면요, 10대 때부터 외수암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여성분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아버지랑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러다가 여성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음경 확대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엄마가 아들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 봤는데 이 정도는 여자 못 만나요.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아들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20대 분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40, 50대 분들은요, 부인이 남편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관계 자체가 안 돼요. 사정이 너무 빨라서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왜소한 것 때문에도 끌고 옵니다. 이 남자랑 너무 작아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제 출산 경험이 있게 되면 여성분들도 질 크기가 좀 넓어지거든요.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성관계 시 부부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0대, 80대 분들 있을까? 있습니다. 왜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왜 하냐면, 저한테 어떤 분은 어떤 얘기 하시면 내가 평생 한이다.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작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좀 개선하고 싶다. 그렇게 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70, 80대 분들 왜 하냐면요, 성관계 시 만족도를 더 높이고 싶어서 하십니다. 실제로 70, 80대 분들 성생활 활발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70, 80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생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었다고 성생활 안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70대, 80대 되셔도 성생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뇨기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개선, 사정 능력 개선, 발기능 개선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다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정력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고혈압 안 생기고 당뇨 안 생기고 고지혈증 안 생기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식생활 관리하셔야 되고요. 저속적인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예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됐으면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당뇨 걸렸다고 다 발기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혈당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잘 하시고 운동이라든지 식사요법 꾸준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혈당 조절, 혈압 관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기능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데 이 갱년기 같은 것도 성욕에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갱년기라는 게 뭐예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호르몬의 영향. 보통 우리가 남성 갱년기가 있나? 여성 갱년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 갱년기도 왜 오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 한 50세 넘으신 분이 폐경이 오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막 짜증도 많이 내시고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죠. 질 이축이 오고 질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50세 넘어서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면 성욕이 떨어집니다. 성적인 욕구 떨어지고요.
발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도 올 수 있고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갱년기 오게 되면 성욕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갱년기 그냥 둘까요? 치료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갱년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약 하나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 종류마다 느끼시는 효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느끼시는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특정 이 약, 이 성분, 이 용량이 나한테 잘 맞아요 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치료하다가 이 약으로 잘 안 됐는데 효과가 부족해서 다른 약으로 또 바꿨더니 효과도 좋고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관계는요, 만족해야 됩니다. 나도 만족해야 되고요, 파트너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발기능이 떨어져서 성관계 시 만족도가 떨어지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고 실제로 안 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죠. 그럼 이제 관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치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성관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요, 약 복용하셔야 됩니다. 급할 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할 때, 급할 때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발기능 회복하고 성적인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겠고, 약물치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이것만큼은 남자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최악의 습관이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로 솔직히 저도 담배를 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피거든요.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라고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합니다.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발기부전이 오면서 발기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 중에 만약에 흡연을 하고 계시다, 담배부터 끊어보세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의학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습관, 무조건 담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거든요. 특히 음경학대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학대술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흡연 여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회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음경학대술이 이제 진피를 이용한 음경학대술인데, 진피라는 피부 조직은 결국은 내 살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살이 되려면 그 안으로 내 혈관, 신경들이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 못 줄이시면요, 혈액순환 잘 안 됩니다. 그럼 수술 부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수술 전에 담배 피시는 거 꼭 확인하고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담배를 줄여달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뇨의학적으로 정력, 성기능에 가장 안 좋은 습관 뭐냐? 저는 담배입니다. 담배만 끊으셔도, 금연만 하셔도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